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최근 김용진 내각 부총리를 처형하고 김영철 당 통일 전선부장에 대해 행명화 조치를 취한 데는 공포 정치를 통해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 라가디아 공항 인근에 사는 퀸즈 주민들이 전보다 심해진 공항 소음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 위치한 8곳의 해변에서 다량의 박테리아가 검출됐습니다. 오늘 아침 롱아일랜드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나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브롱스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운전자를 쫓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경 허드슨강에서 카약을 타고 11명의 사람이 페리에 치여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KBTV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최근 김용진 내각 부총리를 처형하고 김영철 당 통일 전선부장에 대해 형명화 조치를 취한 데는 공포 정치를 통해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와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내포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가 7월 중순께 이뤄진 점을 미뤄 비슷한 시점에 발생한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망명 등 엘리트 계층 이탈의 탈은 북한 권력층 내부 동요를 다잡기 위한 속셈이 깔렸다는 풀이도 나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처형이 된 간부는 2012년에 3명, 2013년에 30여 명, 2014년에 40여 명, 2015년에는 60여 명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김용진을 처형한 시점이 최근 태영호 공사의 망명과 맞물리면서 김정은의 공포 정치로 탈북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트리 한인 학생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단체 유스 카운슬 오브 포트리, YCFL이 개최한 위안부 기린비 디자인과 시 공모전이 지난 28일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결성한 이 단체는 이번 위안부 기린비를 시작으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 참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오늘 YCFL 임원단을 만났습니다.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나리 기자, 이 YCFL은 어떤 계기로 설립이 된 단체인가요? 네, 지난 3월 미국에서도 상영이 됐던 영화 귀향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8명의 한인 학생들이 영화를 보게 됐는데요. 잘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처절했던 역사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을 접하고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고 난 뒤 몇몇 학생들끼리 모여 영화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실질적으로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찾아보게 됐고 여러 차례 모임을 통해 단체를 결성했다고 합니다. 홍웅택 회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여자들이 그렇게 트윗됐는지 보고 정말 깜짝 놀라서 왜 우리가 이런 거를 모르는지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거를 그냥 깜빡이면 안 되니까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Comfort Women Memorial. 그래서 우리가 이 그룹을 생겼고 다음에 우리가 이 그룹 갖고 이거 메이어 마크 사클리치한테 서포트 받고 하고 우리가 이거 정말 만들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끼리 또 자꾸만 모여서 포트리에 무슨 문제 있는지 찾고 말해보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solve 할 수 있는지 말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 갖고 메이어한테나 Fort Lee Board of Education한테나 나가서 YCFL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본인들도 계속해서 기억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기린비를 세우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승인을 받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포트리 타운 정부에서도 이 기린비를 어떻게 승인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포트리시의 마크 소클리치 시장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설립했다는데 많은 의미를 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에 YCFL이 이 시장과 하비 소머 시의원을 만나서 포트리 중학교 옆 오거리 교통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만나서 위안부 기념비 설립 계획을 전달했는데 학생들의 이런 적극적인 태도에 포트리 시장이 기린비 설립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포트리 시장뿐만 아니라 YCFL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영어 교사 샌드라 바잘렐리 씨도 이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지도교사로 직접 나섰습니다. These students take the initiative to build a monument, memorial, and have this contest in which people can sort of take their own approach to the significance of the comfort women is really remarkable because they're able to use their individual talents. And I feel very privileged actually to be involved in all of their projects.
I'm very proud of them also because so many of them I've watched them grow up. So over the years, it's just become a stronger and stronger kind of bond, and I think that the sky's the limit. You know, these are very smart kids who are actively engaged in their community. 그렇군요. 그럼 기린비 설립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설립 장소는 에버 블러버드와 센트럴 블러버드가 만나는 프리덤 파크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 기린비에 들어갈 시의 내용과 기린비 디자인은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의 계획에 대해서는 가브리엘라 손 부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We're going to have a poetry and design contest for this monument. It's from August 23rd through September 17th. You can email or mail us your submissions. So by having this contest, it's permitted for high school students only and living in Fort Lee. And we're also going to be having another event at the Fort Lee Street Fair, October 2nd. We're going to have our own booth, so when people can visit our booth and we can talk to them about comfort women, they can learn about the comfort woman issue. 가브리엘라 손 부회장은 위안부 할머니들이야말로 역사 속에서 잊혀져서는 안 되는 인물들이라고 말하면서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후대에까지 알리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당치한 학생들의 활동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윤나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나리 기자는 KBTV 오후 1시 브레이킹 뉴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뉴욕 라가디아 공항 인근에 사는 퀸즈 주민들이 전보다 심해진 공항 소음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퀸즈 북동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최근 더 심해진 뉴욕 라과디아 공항의 소음에 집단 항의하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퀸즈 조용한 하늘이라는 모임 측은 최근 플러싱 주민들이 참을 수 없는 공항 소음으로 타 지역으로 이사를 떠나고 있다며 소음 실정의 심각함을 알렸습니다. 또 이들은 미 연방항공국에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 지역 내 비행기 항로를 늘려 소음 공해가 더 심해졌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현재 퀸즈 주민들은 소음 해결 방안에 대해 미 연방항공국과 항만관리위원회와의 회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지난 이틀에 거쳐 노동절 연휴를 즐길 수 있는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행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당일 또는 1박 2일로 가볍게 떠날 수 있는 근교 여행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윤나리 기자입니다.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캠핑. 기승을 부렸던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이제 캠핑하기에 최적의 날씨가 됐습니다. 뉴저지 파밍데이를 위치한 얼레어 스테이트 파크, 수섹스의 하이포인트 스테이트 파크 등은 하룻밤에 $20만 지불하면 캠핑이 가능합니다. 특히 하이포인트 주립공원은 산 위에 비치가 있어 물놀이가 가능하며 산 정상에는 220풋 길이의 전망대가 세워져 있어 이 위에 올라가면 탁 트인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등 주립공원은 모두 리저브 아메리카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예약 가능한 캠핑 사이트도 많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캠핑이 싫다면 당일이나 1박 2일로 가볍게 떠날 수 있는 근교 여행지도 많습니다. 동부관광의 이기택 차장은 당일로 떠나기에 좋은 곳으로 헌터 마운틴과 뉴포트를 꼽았습니다. 로드 아일랜드라는 주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앤틱하고 아름다운 그런 도시로 유명하고요. 20세기 초반에 부호들이 그쪽에 별장들을 많이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별장지대랑 뉴포트 다운타운 그리고 대상 연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람선 탑승하시는 프로그램으로. 또 헌터 마운틴은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 보는 산의 모습도 아름답기로 유명하며 많이 걷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 연세가 많은 어른들도 가기 좋습니다. 푸른 투어의 데이빗간 전문은 하우 수중 동굴을 당일 여행 코스로 추천했습니다. 올바니 근처에 위치해 약 3시간 정도 걸리는 이곳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30피트 깊이로 내려가면 펼쳐지는 수중 동굴의 독특한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중 동굴은 배를 타고 돌아볼 수 있습니다. 당일을 넘어 1박 2일 여행을 원한다면 동부 최대의 석회 동굴이 있는 버지니아의 루레이 동굴을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루레이 동굴은 셰난도어 국립공원과도 인접해 있어 자연의 경관을 느낄 수 있고 돌아오는 길에 메릴랜드를 들릴 수도 있어 애나폴리스의 해군 사관학교를 관광한 뒤 블루크랩을 먹는 완벽한 코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유 있게 2박 3일을 여행하고 싶다면 캐나다의 퀘벡이나 메인주의 아카디아 해상공원을 추천합니다.
워낙 유명한 관광지이니만큼 볼거리도 먹을거리도 풍성합니다.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온 노동절 연휴, 어디로 떠나시든 좋은 사람과 즐거운 연휴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KBTV 윤혜리입니다.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대형 보험사들이 오바마 케어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이에 따른 여파가 당장 내년도 가입자들에게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보험사의 오바마 케어 이탈에 따라 내년에 건강보험 플랜을 변경해야 하는 가입자가 전국에 200만 명이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 영업을 하는 보험사가 많지 않아 가격 부문에서 경쟁력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케어 운영 보험사보다 민간 보험이 더 저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애리조나주에서는 오바마 케어 플랜을 제공하는 건강보험사가 단 한 곳뿐인 카운티가 전체의 8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대법원이 생물학적 부모나 입양 부모가 아닌 경우에도 양육권이나 방문권을 가질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991년 부모는 생물학적이나 입양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는 뉴욕주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결과로 앞으로 이번 판결을 기인해 동성 부부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동성 커플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공항에서 수화물을 찾느라고 지연하신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델타항공이 탑승객이 수화물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보도에 김예은 기자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진 수화물들. 착륙 후 공항에서 수화물 찾느라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는 빈번히 발생합니다. 또 간혹 수화물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에 델타항공이 해결책이 될 새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Old system is scanning. New system is technology that reads a chip that's embedded in the ticket. 델타항공은 50만 달러를 들여 도입한 무선 주파수 ID, 일명 RFID 기술은 티켓에 내장된 무선 칩을 통해 승객의 수화물이 어느 지점에 도달했는지 정확하고 빠른 확인을 가능케 합니다. 또 델타항공은 이 기술 도입이 수화물이 다른 비행기에 실었을 경우도 즉시 체크가 가능해 수화물 분실 위험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델타항공은 이전에도 항공사 중 최고의 수화물 관리 시스템 기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델타항공은 이번 여름 새 기술 도입에 대한 큰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The ultimate expectation the customer has of us is that when they arrive at their destination, that their bag arrives at that destination as well. And that is our goal, is to ensure that we're able to meet that expectation. 델타항공이 수화물 관리에 도입한 이 RFID 방식이 성공적인 반응을 가져올 경우 다른 항공사들도 앞다퉈 이 기술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뉴저지주에 위치한 8곳의 해변에서 다량의 박테리아가 검출됐습니다. 이날 발표된 박테리아 검출 뉴저지주 해변은 7곳이 롱비치 아일랜드에 속해 있으며 나머지 한 곳은 넵튠에 속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뉴욕에서도 박테리아가 다량 검출이 된 해변이 발표됐는데요. 뉴욕에서는 서퍼 카운티 내 4곳의 해변이 발표됐고 롱아일랜드 역시 박테리아가 다량 검출된 해변으로 나타나 이곳의 출입이 폐쇄됐습니다. 이에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해변으로 여름의 막바지 피서를 떠나려는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 피해로 폐쇄가 됐었던 어퍼 웨스트사이드 항구가 오늘 4년 만에 재개장했습니다. 이곳은 원래 1930년대에 지어진 리버사이드 파크 내의 79가 보트 선착장이었습니다. 현재는 370풋 사이즈의 항구로 카약과 요트 선착장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가 불어닥치기 전에 이곳 리버사이드 파크 부두는 뉴욕시 보트 탑승객들과 시민들의 가장 큰 인기 있는 항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허리케인 샌디 이후 6만 달러를 들여 재단장한 어퍼 웨스트 항구가 다시 시민들을 맞고 있습니다. 네, 사건과 사고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롱아일랜드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나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오늘 새벽 4시 30분쯤 맥베스의 모리스 애비뉴 카운티에서 차 2대가 부딪히며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이후 그 뒤에 차 4대가 연달아 사고 차량에 부딪히면서 사고 현장은 더 크게 뒤엉켰습니다. 특히 두 번째 충돌 사고 당시 덤프 트럭이 함께 부딪히면서 총 11명이 부상을 입었고 3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부상자들은 근처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브롱스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운전자를 쫓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5분쯤 길을 걷던 65살의 보행자가 브롱스데일 애비뉴와 반스 애비뉴가 만나는 지점에서 차에 치여 병원에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밝은색 베네치아 공중에 뜬 뒤 마주오던 혼다 오디세이 차량에 한 번 더 치이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혼다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 남아 조사를 받았지만 벤 운전자는 그대로 달아나 경찰은 이 운전자를 쫓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경 허드슨강에서 카약을 타고 11명의 사람이 페리에 치여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페리는 터미널을 떠나 저지시티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햇살이 강하지 않아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빠른 속력으로 달려 카약을 타고 있던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부딪힌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당시 10명의 사람들이 카약을 타고 있었으며 강사 1명이 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어깨와 등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페리 운전자가 술을 마셨는지 여부와 카약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군요.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을 일으킨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콜로라도주에 사는 나달 웨이첼은 이혼한 뒤 주말에만 아들을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제 2살 아들을 차에 태운 뒤 자신만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아이는 안전벨트를 매주지 않은 상태에서 약 75마일로 달려 주택가에 세워진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도 아들을 팔꿈치로 내리치는 등 악랄한 행동을 계속하던 나달은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혀 체포됐습니다. 나달은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견디기가 힘들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시인했고 사건 당일 코케인을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주 더웠던 월요일 낮 12시에 뉴저지주 하월 타운십에서 한 아이가 주차장에 시동이 꺼져 있는 채 방치가 된 차에 있어 경찰이 아이의 부모를 체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뉴햄퍼셔주에서는 차에 놓인 실물과 똑같이 생긴 인형을 의식을 잃은 아이로 착각해 경찰이 창문을 깨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 당국은 아이들이 주차된 차에 방치하게 되면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며 아이와 함께 쇼핑에 나서는 부모는 반드시 아이와 함께 차를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저녁 퀸즈 브릿지 포인트 방파제에 갇힌 두 남성이 구조됐습니다. 이날 오후 6시경 거친 파도 속에서 방파제 위에 두 남성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 항구경찰과 뉴욕 소방 마린 부대는 만조로 배로 진입한 구조가 불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오후 7시 반인 1시간 반이 지나서야 뉴욕시경 헬리콥터가 출동해 이들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최소 11곳의 은행을 턴 절도범이 어제 붙잡혔습니다. 체포가 된 절도범은 34살의 조셉 디네 베네토로. 그는 지난 3월 8일에 9곳의 은행에서 최소한 $2만 절도한 혐의를 받고 수배 중이었습니다. 디네 베네토는 어제 수배 중인 상태에서 다시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은행 3곳을 돌며 절도 행위를 하다 이를 알아본 은행 창구 직원의 신고로 뉴욕시경에 체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사회와 해외 단신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으로 향하던 중 조난을 당했다가 지중해에서 구조된 난민이 지난 이틀 새 무려 10,000명이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탈리아 해안 경비대는 지난 30일 지중해에서 난민 약 3,000명을 추가로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으로 향하는 이들로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너고 있습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결국 탄핵을 당했습니다. 헌정 사상 두 번째입니다. 브라질 상원은 31일 전체 회의를 열어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61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 최종 표결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호세프는 30일 안에 브라질리아 대통령궁을 떠나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의 조직을 개편하면서 당분간 난민 관련 이슈를 손수 챙깁니다. 교황청은 31일 교황청의 조직을 단순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교황청을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2013년 프란시스코 교황의 취임 당시 공약을 이행하는 개혁 작업의 일환입니다. 애플에 대한 유럽연합의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추진 결정에 미 백악관과 재무부, 의회까지 거센 항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아일랜드에서 애플이 불법으로 세금 감면을 받았다며 애플에 143억 달러의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이후의 결정이 일방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고 의회도 강하게 반발했으며 재무부도
불공정한 조치라며 유럽에서의 외국인 투자와 기업 환경은 물론 미국과 EU의 경제 동반자 정신을 약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실험약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과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항체가 개발됐는데 이 물질을 치매 환자에게 주사하면 증상을 억제하는 등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오젠 등 국제공동연구진은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항체 치료제 후보 물질인 아두카누맙의 효능을 실험해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더 정확한 효능과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국 부동산 기업이 올해 미국에서 사들인 상업용 부동산 규모가 총 5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19%가 늘은 수치입니다. 특히 이 금액에 현재 계약이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그 규모는 129억 달러까지 치솟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신축 건물을 건설한 뒤 매각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하와이주에 관광객들이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31일 하와이 관광청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하와이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모두 83만 5,4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별 관광객 수로는 역대 신기록입니다. 관광객들이 이 기간 동안 하와이에서 쓴 관광 비용이 무려 14억 4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하와이 주 전역에서 관광객 1인당 하루 평균 190.2달러를 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모델은 지젤 번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젤 번천은 지난 한 해 동안만 3,050만 달러를 벌어들여 모델 수입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2002년 이후 무려 14년 연속 1위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마지막인 오늘 예년 이맘때처럼 화씨 80도 안팎의 기온을 보였습니다. 오늘 자정 이후 곳에 따라 천둥 번개 칠 수 있겠습니다. 9월의 시작인 내일은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에 잠깐 비 소식 있어 출근하실 때 우산 하나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83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7도, 섭씨 19도 되겠습니다. 2일인 금요일도 대체적으로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8도, 섭씨 20도가 되겠습니다. 노동절 연휴의 시작인 3일 토요일은 오전 구름이 껴 흐리다가 점차 갤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78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5도, 섭씨 18도가 되겠습니다. 4일인 일요일은 오전 중에 낀 구름이 오후에 소나기를 몰고 올 수 있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77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7도, 섭씨 19도 되겠습니다. 오늘 자정 이후에 요란한 천둥 번개 예측됩니다. 밤잠 설치시지 않도록 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8월 31일 보내드린 KBTV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